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동북삼성의 조선족이 형성되게 된 역사적 원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조선반도의 1860년 전후로 가뭄이 심하고 기근도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 왕조의 그 정부, 국가 지도자들은 국제 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역량도 능력도 없었고, 그 국가의 위기를 동아시아 속에서 헤쳐나갈 그러한 역량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은 이 생존을 할 수 없는 한반도를 벗어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당시에 서간도, 북간도, 요즘은 북간도를 연변자치주 그 영역 그 정도 되는 곳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개척을 시작해 갔습니다. 1910년은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가 강제적으로 병합, 즉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선 백성들이 비분 관계에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동북 삼성 만주로 대거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 땅에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그때부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흑룡강성, 요령성 중심으로. 그래서 그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족이 형성되었고, 그 어목하고 가혹한 만주 땅에서 우리 조선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족은 밭농사나 옥수수밖에 지을 수 없는 만주 땅에서 한반도의 2배 정도의 크기의 벼농사를 짓는 수경농사를 만들어냈습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 참으로 파란만장한 눈물 나는 역사였습니다. 그 후 중국의 국공내전, 6.25 전쟁, 대학신운동, 문화대혁명 등 온갖 역사의 경랑과 파란과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그것을 조선족 1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선족의 역사는 몇 년 전에 중국 조선족 지식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중국 조선족 100년실록이라고 하는 10권의 방대한 그 저작물을 만들었습니다. 기록물. 조선족 1세대들의 삶을 기록했고, 물론 그 이후에 후대의 삶도 기록했습니다마는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총정리한 방대한 책이다. 안타깝게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또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런 데에는 중국 조선족 100년실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에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조선족 100년실록이라고 하는 이 우리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다 담아낸 이 귀한 자료가 없습니다. 보통 책을 출판하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래서 한국의 주요 대학교 도서관에는 다 이 책을 기증을 해서 보관을 하게 하는데, 이 중요한 중국 조선족 100년실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도 도서관에 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재외동포재단 자료실에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조선족 100년실록이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또는 서울도서관 관계자 또는 재외동포 관계자, 그리고 조선족 지식인 사회가 있으면 이 현실을 알고 이 귀한 자료를 각 도서관으로 중요한 곳에는 보내서 보관해서 한국 사회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 중국의 인민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했던 중국의 진정한 지도자 등소평은 1978년 개혁개방을 결정하고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때에 동북삼성에 살고 있던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그 개혁개방의 물결을 가장 선두에 서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동해 연안을 따라 만들어지는 개발도시, 경제특구 이런 지역으로 발빠르게 나아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가, 다시 말해 중국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건교했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수교했을 때에 그 전후로 동북삼성에 살던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러죠. 한국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으로 혹은 중국의 연안 도시, 대도시로 가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일을 했냐?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 자식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자녀 학비를 대고 자녀들의 일본 유학, 또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 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대도시 또 한국으로 와서 힘들고 어렵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세대를 조선족 2세대라고 합니다. 조선족 2세대가 한국에서 한 일은 주로 영어로 3D라고 그러죠. 3D.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difficult, dangerous, dirty. 그래서 앞에 그 글자를 따서 3D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고국 한국에 와서 힘들고 참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 때로는 불법 체류자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일을 하던 우리 조선족 2세대의 이야기는 조선족의 작가들이 책으로 써서 혹은 소설식으로 써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족 김재국 작가의 한국은 없다. 조선족 허련순 작가의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 색시, 이 책이 있고요. 조선족 작가 이혜선이 쓴 코리안 드림, 그 방황과 희망의 보고서, 이 세 가지 책이
대표적입니다. 조선족 2세대들의 이야기를, 그 눈물과 괴로움과 희생의 그 이야기를 한국인이 기록으로 남긴 책은 황하의 물결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조선족 2세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선족 2세대들의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수교가 되고 나서 이미 2022년에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조선족 2세대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조선족 3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3세대가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언론에 의해서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언론에는, 조그마한 언론에는 보도되지만 한국인 전체 주류가 볼 수 있는 KBS, SBS, MBC 이런 방송의 특집, 1시간이나 2시간짜리 특집 이런 것도 없고,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주요 언론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조선족 3세대의 그 이야기를 크게 다루거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 사회는 모릅니다. 한국인들이 통계적으로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85% 이상입니다. 85% 이상은 중국 조선족을 모른다. 이게 연구 논문에 나왔어요. 그 왜 모르느냐? 85% 이상이 중국 조선족 동포하고 접촉하거나 함께 일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약 25% 정도 되는 한국인들이 조선족 동포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 여성이 있으면 그 식당 사장, 또 함께 일하는 한국 식당 동료들, 친구들, 또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우리 동포하고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 또 그 회사, 공장 이런 데에서만 늘 접촉하는 한국인들만 중국 동포를 실제로 알지, 나머지 85% 정도 되는 한국인들은 중국 동포를 근본적으로 접촉하거나 교류를 못한다. 이거 기회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언론과 텔레비 뉴스에 비춰진 조선족에 대한 이해만을 한국 사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족 하면 한국 사회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 간병인, 식당일, 회사, 현장 이러한 3D 일만 하는 걸로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이미 굳어졌다 이겁니다. 왜? 85%를 모르는 거예요. 언론 매체도 그러한 것들만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선족 3세대들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조선족 3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맹렬하게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국의 주류 사회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한국 사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족 출신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강광문 교수가 바로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 일을 보고 있고 교수로서 활동하는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도 많습니다. 국제변호사, 한국의 대기업의 임원, 직원, 이런 데에서 한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많은 동포 3세들이 활동하고 있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력도 뛰어납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기본인 조선족 인재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에는 10만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일본으로 간 조선족들은 대부분 유학으로 일본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상당히 고급 인력, 고급 인재들입니다. 이 일본의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우리 중국 동포 부모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유학 자금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한 조선족 가운데 일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료고쿠 대학교의 이상철 교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료고쿠 대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이 조선족 3세는 현재 전 세계에서도 통하는 실력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3국, 중국, 한국, 일본에서도 통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통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 조선족 3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조선족 엘리트가 탄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선족 3세의 특징입니다. 조선족 엘리트의 탄생. 엘리트를 중국어로 징잉, 한국식 발음으로 정영. 정예로운 영웅들, 엘리트, 징잉. 조선족 엘리트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조선족 3세대의 특징입니다. 조선족 3세대의 그 엘리트의 특징은 이 시각이 전 세계적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대단히 넓고 큽니다. 또 조선족 3세대 엘리트의 특징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 실력은 그 자녀를 기른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조선족 엘리트들의 치열한 노력, 정진, 부지런하게 정진하고 시간을 아껴서 이 배움을 위해서 학습과 학문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정진하고 또 정진했던 본인들의 치열한 노력들의 결과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족 엘리트, 조선족 3세 엘리트의 특징입니다.